갑니다. 지금 김용민 의원 질의 시간이에요. 교육부 장관은 지금 디지털 교과서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건지 무엇을 교훈으로 남길 건지 그 고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 체계자구 심사와는 무관한 얘기인데 정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 심사 권한을 넘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그래도 지적을 하셨으니 반박을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새 학년을 고작 3개월 앞두고 매우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지금 대혼란이에요. 교사들에게 연락이 계속 옵니다. 이거 너무 큰 혼란이다. 뭐 이것도 계엄 선포하듯이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도 배포하고 처리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네. 그리고 보니까 내년 3월 개학 직전에 고작 6시간 연수를 받고 교사들이 교육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또 한편으로 들어보시라고요. 네. 뭐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재 지금 디지털 교과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된 교원 연수에 참여한 교사의 94%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도입하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왜 교육 현장 혼란 생기면 또 계엄 선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미국 이런 나라에서들도요. 이게 에듀테크 기업들이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이고 교육당국도 기업들의 이익을 더 학생들보다는 기업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문해력 저하로 그 읽기 점수와 학습 성과 저하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장애가 발견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나라들도 지금 엄청난 매몰 비용 감수하고 종이 교과서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닙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뭐 증가시키겠다, 높이겠다, 뭐 이 방향 다 좋은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할 게 아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 이제 백승환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디지털 인프라 1차 진단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교의 디바이스 수량, 성능, 무선 인터넷 속도, 지원 인력 배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오히려 커졌다. 이게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커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가 45.2%이고 이 중에서 무선 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가 26.6%입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수량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학교가 25.5%나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관리 인력이 배정된 학교는 53%에 불과합니다. 준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방향이 맞고 뭐 여러 가지 다 좋다 쳐요. 이렇게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걸 왜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얘기를 좀 들어야죠. 이것도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교육부는 이게 교육자료로 해서 교육자료가 이제 무상 의무교육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중등 교육은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을 활용한 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반론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고 제대로 검증이 안 됐고 현장에서 그 교사들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문해력 저하 등의 부작용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이제 연수의 부족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그 작년에 통과된 김진표 회장님의 법안에 따라서 특교에서 0.8%를 배당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4천억에 달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역대급의 대규모 연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개발이 완수돼서 검증이 최종 이제 확정되는 기간은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됐으니까 한 석 달간의 기간인데요. 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또 수업을 개선한 연수를 하기 때문에 6시간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으로 그 교사들을 연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제 문해력에 대한 이제 그 문제 부분은 지금 선진국에서도 보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사례는 스웨덴 사례인데요. 전체 모든 학년에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다가 유치원 단계에서는 좀 너무 빠르다 해서 그걸 철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아니고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해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디지털 기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그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정말 오히려 그 문제를 그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교육 자료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특히 이제 그 교과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정부의 철저한 이제 규제나 그런 이제 보호 장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의 그 정보 개인 정보 이슈라든가 또 이런 이제 이제 지자권의 이슈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이제 학부모한테 돌아간다는 거고요.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을 하면 결국은 이게 만약에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 지휘로 이제 격화가 되면 모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고 일부 쓰는 학교들은 쓰게 되고 안 쓰는 학교들은 안 쓰게 되는 정말 격차와 혼란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원래 국회 법상 법사위에서는 타 상위 법안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 심사권만 있습니다. 원래는 내용 심사는 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우리 법사위원님들의 표현의 자유상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저는 법사위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이렇게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사실 이게 교육위에서 한번 반복한 거에 리피트 어게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법사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